20만 명이 청원하면 정부가 직접 응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17년 8월 개설 후 40만 건에 육박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정부 답변은 70건을 넘어섰습니다.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청와대 1호 답변은 청소년 범죄 청원이었습니다. 이후 폭행, 왕따, 여중고생 사연 등 청소년 범죄 청원이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와 소년범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국민청원의 이정표로 남을 윤창호법은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강서구 PC방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김성수법 통과도 최초로 100만 청원이 이뤄낸 개가였습니다. 하지만 영향력만큼이나 부작용도 큽니다. 남녀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당동 주전폭행 사건은 남녀 혐오 논란으로 번져 경찰 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쌍방폭행으로 결론나 인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빙속팀의 왕따 논란으로 하루 만에 3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지만 섣부른 마녀 사냥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딴 여론 왜곡 등 부작용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청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찬성합니다. 유전 무죄, 그다음에 무전 유죄라고 하는 이런 불신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일반 국민이 알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올리는 사람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명 가입을 통한 허위 청원글 처벌 등 보완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이유도 사회에 꼭 필요한 순기능 때문. 착한 분노냐 여론 재판이냐,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로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지난달 21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 게시판 시민청원 와글와글에 한 부산시민이 부산 연산동 뉴스테이 시행 폐지 청원을 올리자 시장이 응답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청원에 3,0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최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도 구민의 청원에 화답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은 거리가게 실명제 통해 2019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구민청원 게시판 영등포 신문고에 영등포역 주변 환경개선 청원이 1,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자 구청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물론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강남구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공감이나 추천을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답변에 나서는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이 지역 내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천시 청원 게시판 소통 이가득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박남춘 시장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김진용 청장 경지를 거부하면서 일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 청원 게시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소통의 장이 되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국민청원 제도에 대한 청와대의 애정은 상당합니다. 문재인 캠프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서 청원 게시판을 따로 관리해왔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하면 이 청원 게시판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의 고민도 깊은데요.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제가 쏟아지거나 자칫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공격을 담은 그런 청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청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다 노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청원 게시판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3월까진 홈페이지 개편을 끝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1차 목표입니다. 의미 있는 청원에 조금 더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청원의 형식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사회적인 의제를 모으는 행동 자체가 청원 게시판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좀 챙겨보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의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청원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 게시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온라인 청원이란 시스템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고민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안착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시간 동안 보다 성숙한 공론장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